BTS 탑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석쪽입니다. 네, 저는 지금 태국의 방콕에 있고요. 여기는 그 중에서도 완전 외곽 변두리 그 자체인 방나라는 지역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외곽에만 있다 보니까 평온하고 좋은데 가끔은 사람도 많고 막 북적이는 데 가고 싶잖아요. 오랜만에 방콕 시내 둘러보려고 해요. 근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원화 대비 바트화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지금 한국인들이 방콕을 많이 찾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궁금해서, 원래도 이제 한국 사람들이 좀 많이 걷다 보면 있는 그런 여행지들을 한번 가서 직접 둘러볼 생각입니다. 저는 또 배당금으로 살아가는 파이어족이다 보니까 중심가를 가는 걸 좋아하는 편은 아니긴 한데, 오랜만에 그래도 이 방콕의 공기를 마시니까 기분이 좋네요. 교통카드가 있는데 이게 얼마가 있으려나? 얼마 있니? 84바트? 아, 좀 애매한데? 100바트만 충전하겠습니다. 제가 방콕에 와서 늘 느끼는 거지만 방콕 이 BTS는 정말 엄청 비싼 것 같아요. 아니, 이게 기본 요금이 너무 비싸. 우리나라가 공공요금을 현실성 없게 설정해서 계속해서 누적 적자가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에 비해서 여기는 민간 자본이 많이 투입이 됐다고 해요. BTS를 건설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전부 다 국가에서 주도해서 만들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비싸지가 않은데, 여기 민간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가격이 많이 비싸요. 근데 이거 말고 대체 수단이 많이 없기도 하다 보니까 투자금을 약속한 대로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비싸요. 기본 요금이 거의 20바트 하거든요. 이 방콕 시내 물가에 비해서는 굉장히 비싼 편인 거죠. 그래도 BTS의 좋은 점은 시원합니다. 진짜 우리나라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시원해요. 아니, 이거는 좀 아니잖아. 아까 탈 때까지는 비가 안 왔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비가 오네요. 비가 오면 비가 와서 못 돌아다니는 것도 짜증나는데, 문제가 주변 소음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를 장착을 했습니다. 어차피 제 채널은 거의 제가 말하는 거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마이크를 장착했고요. 사실 지금 이 방콕에 엄청 우깁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관광객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올해 한국 관광객이 방콕에 진짜 많이 줄어들었다는 소식을 들어보셨나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첫 번째로 작년 초에 비해서 너무 환율이 올랐어요. 환율이 20% 정도 올랐는데, 환율이 20% 정도 올랐다는 거는 원화를 쓰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모든 게 20% 비싼 가격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엄청나게 크고, 비가 엄청 들어오네. 그리고 두 번째가 최근에 태국 캄보디아 국경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치안에 대한 걱정 때문에 좀 안 오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인이 전년 대비 지금 18% 정도 적게 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한국인뿐만 아니라 전 외국인들이 다 방콕을 적게 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뭐 방콕이 변화하는 도시도 아니고 한두 번 방문해 보면은 또 볼 게 없어지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싼 맛에 왔다고 치면 방콕도 물가가 지금 너무 많이 오른 실정이라서 다른 주변 동남아 관광지에 비해서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50분 정도 타고 왔는데요. 와, 지금 60바트 났습니다. 60바트. 이 지하철값만 2,500원을 내고 왔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BTS는 준공 당시부터 민간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비쌀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아무리 지하철을 많이 타도 2,500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저도 비싸다고 느끼는데 방콕 사람들은 더 많이 느끼겠죠. 아무튼 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GDP의 20%가 관광에서 나오기 때문에 관광객이 줄어든 게 엄청난 타격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들었다고 하면, 지금 오늘이 일요일이거든요. 이 방콕에서도 주말에만 여는 짜뚜짝 주말시장에 왔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은지 아닌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진짜 가서 봤는데도 없으면은 이거는 좀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광 산업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태국에서 관광객이 줄었다는 게, 다들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밥도 안 먹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밥 먹으라 그랬는데 배고프다고. 근데 뭐 원래 태국 방콕이 비가 오면은 짧게 잠깐 내리고 그치기 때문에 조금만 한번 기다려보죠. 안 그치면 촬영 접고 뭐. 와, 이게 맞습니까? 인자강 아저씨를 보세요. 그냥 비를 뚫고 지나가네. 이 안에 있어도 비가 얼굴에 막 들어오잖아. 비가 오긴 하지만 그래도 걸어는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비가 오기 때문에 걸어 나가기로 하는데, 바닥이 이 기회를 틈타 우산을 파시는 분도 계시고. 인간 원래 우산이나 우위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는 삶을 몇백만 년간 살았습니다. 만약 그 과정 속에서 비가 사람에게 유해했다면 종족 번식과 의지는 불가능했겠죠. 비를 맞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탈모가 걱정이 많이 되는군요. 최근에 제가 영상 많이 찍어 올리니까
저한테 탈모 조심해라, 머리털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원래 머리숱이 없습니다. 별로. 여기가 이렇게 넓어져야 되잖아요, 원래 탈모가 생긴다면은. 그러니까 여기가 넓어지지 않아요. 저는 원래 머리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숱이 없는 건데, 이제 자꾸 프로페시아 먹어라, 머리털 있을 때 관리해라,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도 햇볕 엄청 쐬는 것보다는 이렇게 비가 시원하게 내리는 쪽이 나은 것 같기도 하네요. 어차피 뭐 하루 종일 바깥에 나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어쨌든 태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GDP의 20%가라는 부분을 관광 수지에 의존하다 보니까 기형적인 GDP 구조 때문에 코로나 때 정말 엄청나게 고전을 면치 못했었던 그런 나라기도 하죠. 왜냐면 태국은 진짜 대표적으로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버린 나라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제조업이나 대기업을 발달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소득과 GDP가 제대로 발맞춰 따라가지도 못했어요. 지역 균형 발전도 이루지 못해가지고 방콕만 이렇게 막 사람들 북적이고 뭐가 많지, 태국의 제2도시라고 하는 치앙마이 이런 데 가보면은 지하철, 버스 이런 거 존재하지도 않고요. 아 그래, 좋다. 아, 비 조금 맞았으면 됐지 뭐. 짝두짝 주말시장으로 왔어요. 여기는 뭐 전형적인 시장의 모습, 음료수 같은 거 팔고 있고. 근데 확실히 외국인 관광객의 비율이 많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져요. 원래 이 짝두짝도 절반 정도가 외국인이었는데 지금은 현지인들이 많네요. 그래서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태국 정부에서 느꼈는지 9월 달부터 태국 내 국내선의 경우에 외국인 한정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뭔가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사실 그건 진작에 했었어야 돼요. 지금 밥을 한 끼도 못 먹고 저거 기다리다가 벌써 4시가 돼가지고, 아니 어떻게 나올 때 1시였는데 지금 4시가 되냐. 밀크쉐이크 하나 먹겠습니다. 코코넛 밀크쉐이크. Coconut milkshake. 야, 가격은 2,000원. 야, 2,000원짜리 밀크쉐이크입니다. 역시 코코넛 생명수 그 자체다.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 보고 있는데 확실히 짜뚜짝 시장이 제일 크고 제일 사람이 많아야 되는 그런 주말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상당히 없습니다. 이게 비가 와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사람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마 이 태국 정부에서도 굉장히 고심할 텐데 이걸 어떻게 타개를 할지가 좀 궁금해지네요. 일단 제가 밥을 한 끼도 안 먹었어요. 지금이 5시인데 아침엔 편집해서 영상 올리고 아까 저 역에서 기다리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한 끼도 못 먹었는데 아 지금 배고파 죽을 것 같아. 빨리 뭐라도 찾아서 먹어야겠어. 어우, 돌다 보니까 그래 좀 먹어볼 만한 식당이 하나 나왔네요. 할랄 식당입니다. 할랄 식당. 이슬람에서 먹는 할랄 식당이 할랄 식당. 뭔가 맛이 다르려나? 이게 돼지고기 같은 이슬람에서 허용하지 않는 재료를 안 쓰는 걸로 유명한 음식이거든요. 먹어보죠. 근데 자리가 없어. 너무 맛집인가봐. 자리가 없네. 여기 있다. 오케이. 이게 태국의 남부에 핫야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말레이시아랑 붙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 인구가 꽤 많은 편이에요. 저는 볶음밥이랑 팟타이 하나씩 시켜봤습니다. 혹시라도 맛이 다른가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외모가 살짝 이슬람 쪽 분들은 좀 달라요. 태국이랑 말레이시아랑 붙어 있는 푸켓 밑에 핫야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사실 거기 사셨던 말레이계 이슬람 분들이 태국계 이슬람을 구성하고 있는 거라 가지고 외모가 살짝 그쪽 갑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가면은 좀 이슬람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도 있고 뭐 음식 문화도 좀 다르더라 그런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어우, 볶음밥이 나왔는데 뭐 양이 왜 이렇게 많아? 손바닥보다 훨씬 크네. 또 이슬람 특징이 뭐냐면은 차를 굉장히 즐겨 마셔요. 그래서 이 차가 굉장히 좀 진한 느낌입니다. 좋은데? 이 할랄 음식 특징이 재료가 좀 제한이 되다 보니까 재료의 맛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야 하는 편이거든요. 재료 본연의 맛이 극대화가 되는데? 볶은 계란 향과 이 새우 굉장히 조화롭습니다. 태국은 대부분 불교를 믿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라서 종교 분쟁이 거의 생기지 않았어요. 이슬람 인구도 전체 인구의 5% 정도지만 이슬람 인구가 많은 지역, 아까 말했던 핫야이 뭐 이런 지역에 가서 그렇게 큰 분쟁이 발생하지 않은 되게 특이한 지역입니다. 팟타이가 나왔습니다. 아니 팟타이를 시켰는데 무슨 게가 들어있냐. 게? 대박인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소스 색깔이 좀 다른 것 같아. 새콤달콤하고 짭짭 당기는 그 팟타이 맛이 맞는데요. 확실히 볶음밥에서 느껴졌던 것처럼 상당히 재료의 맛, 본연의 맛이 살아있습니다. 좀 색다르네? 원래 팟타이는 어디서 먹어도 비슷한 맛 나는데 여기 오길 잘했어요. 역시 할랄 딱지가 붙어있다 보니까 맛이 조금 색다르네. 제가 원래 먹던 팟타이보다 훨씬 자극적입니다. 와, 세다. 이 꽃게도 한번 먹어볼까요, 꽃게? 와, 이건데? Where from? Malaysia. Dari Malaysia. Saya bisa bahasa. Kamu bisa bahasa kamu? Saya dari Korea. Korea. Tapi saya belajar bahasa Indonesia, bukan bahasa Malaysia.
September saya ke Korea. Korea kemana? Seoul. Seoul? Oh, ada Instagram kontak ya? Boleh. I'm a YouTuber. Oh, ini YouTuber. I just want to try to eat the halal food in Bangkok, so I just got to see this one by accident. It's pretty good. Really good? It's pretty good, yeah. I didn't expect the taste because it's made by the halal ingredient, so I just thought it has something worse. But it's perfect. It tastes really nice. 여기가 되게 방콕을 여행하는 이슬람 친구들한테 유명한가 봐요. 그래서 사람이 앉을 자리가 없어. 이 친구도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이렇게 할랄 음식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맛있네. 마사지 받으러 갑니다. 오케이, 타이 마사지. 시장 바닥에 있는 시원하긴 엄청 시원한데? 시장 마사지 받겠습니다. Food and back, neck, shoulder. Okay, 1 hour. 1 hour. 아까 음식 맛있게 잘 먹었고요. 그 친구도 우연히 한국에 간다고 하니까 제가 여러 가지 정보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마사지 받는데 250바트. 우리 돈 10,000원입니다. 저는 이 마사지의 가치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북적거리는 시장에서 1시간 정도 돌아다니다가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선택지가 있겠죠. 집에 돌아가기는 애매해 시간이. 쉬지 않을 수도 없어. 그러면 카페를 가면 잠깐 앉아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음료수 먹고 끝 이건데 이 시장 바닥에서 마사지를 받아버리면 마사지 받고 쉬면서 핸드폰도 하고 집에 가족들하고 연락도 하고 온라인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확실히 관광객이 진짜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지금 엄청 위기라고 하더라고요. 태국 경제에 관광객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현 상황에 교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관광객 많은 짜뚝짝 시장을 돌아다녔는데 진짜 한국인이 거의 없어요. 아주 가끔 커플 여행객으로 보이시는 분들이 좀 있거나 가족 정도 있는 것 같고, 여기가 태국 방콕 짜뚝짝 시장이 맞나 싶을 정도로 한국인 관광객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뭔가 문제가 있구나, 조치를 취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드는 거고, 저는 이렇게 마사지 잘 받고 굿. 색이 괜찮은지 물어봐 주시네요. 딱 좋습니다. 이제는 지하철 타러 갑니다. 태국이 진짜 지역 균형 발전이 전혀 안 돼 있다고 느껴지는 게, 우리나라는 그래도 서울만큼 좋지 않더라도 지방에 버스는 당연히 있는 거고 지하철이나 이동수단들이 꽤 있잖아요. 경전철 있는 데도 있고. 근데 태국은요, 방콕을 제외하고 제2의 도시인 치앙마이에도 이렇다 할 대중교통이 존재하질 않아요. 지역 균형 발전이 전혀 안 돼 있다. 소득도 당연히 격차가 많이 나죠. 그런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게 바로 태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도 지하철역은 되게 좋아요. 저는 지금 이제 그래도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은 방콕의 차이나타운으로 갑니다. 우리나라 같은 좋은 환승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진짜 깡돈 내고 타야 되거든요, 얘네들은. 뭐야, 심지어 레비카드 안 먹히는구나. 괜찮아, 애플페이가 있잖아. 애플페이도 안 된다고? 알았어. 이번에 마지막 도전, 실물 카드로 해볼게. 됐지. 문제점이 보이시나요? 제가 태국 대중교통 카드로 결제를 하려 했더니 아예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MRT는 MRT대로 따로 카드를 사야 돼요. 근데 다행히도 이 MRT는 카드 결제가 된다는 점. 사람이 이렇게 많아. 이걸 타야 되는데, 이걸 타고 50분은 가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가자. 겨우 탔어. 네, MRT는 제가 한 50분 정도 타고 왔는데 45바트 2,000원 정도 내고 왔습니다. 제가 온 곳은 방콕 차이나타운이고, 여기에 온 이유는 일단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한국인들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확실히 보니까 여기는 외국인들이 꽤 많네요. 차이나타운 관광 온 외국인들인데 글쎄요, 한국인들은 아무도 안 보입니다. 그만큼 방콕의 인기가 예전만치 못하다 라는 생각이 주요 여행지를 이렇게 돌면서 느껴지네요. 근데 사실은 관광으로 돈 벌어먹는 나라 치고는 관광객에 대한 배려가 좀 없는 느낌? 제가 저번에 대만에 갔었을 때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되게 많은 서비스들이 있었거든요. 인포메이션 센터라든지, 심지어는 관광지원금까지 줘가지고 관광 오는 외국인들이 무료로 뭔가 즐길 수 있게 해놨는데, 여긴 좀 그런 게 없어. 여기 이제 차이나타운입니다. 일단 걸어 나오자마자 너무 덥고 습하네요. 근데 이제 방콕 차이나타운에 대해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이 방콕의 차이나타운은 사실 차이나타운이 아닙니다. 차이나타운이 다 차이나타운이지 무슨 얘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는 차이나타운이 엄밀히 따지자면
그렇지만은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차이나타운이라는 거는 원래 화교들이라고 하죠. 화교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런 곳을 의미하는데, 사실 태국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중국인들이 넘어온 지 너무 오래돼서 사실 여기에는 화교들은 이미 자신들의 중국 정체성을 전부 다 없어진 상태거든요. 그나마 이름이나 음식 정도의 그 흔적이 조금 남아있을 뿐, 사실 방콕의 차이나타운은 중국계가 모여있는 동네는 아닙니다. 그에 비해서 전 세계에 있는 차이나타운은 아직도 중국어를 쓰는 중국계 화교들이 자기들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따지면은 사실 이 차이나타운은 차이나타운이 아닙니다. 그래도 뭐 느낌은 많이 만들어놨죠. 뭔가 알 수 없는 중국 음식을 파는 것 같은 느낌을 만들어놨습니다. 이분들이 화교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여기는 이제 명색이 관광지로서 차이나타운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그런 지역이 된 거지, 애초에 정체성이 중국계가 묶여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나라에서는 이미 중국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넘어온 화교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자기들이 전부 다 태국인이라고 생각해요. 너는 중국인이니? 라고 화교들한테 물어보면은 그래 난 중국인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한국인은 단 한 명도 없네요. 그래도 이렇게 길을 쫙 막아놔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도보 환경으로 즐길 수 있게 잘 만들어 놓은 걸 보니까 여기가 그래도 방콕에서 잘 나가는 관광지라는 거를 잘 느낄 수 있네요. 그래도 제가 몇 년 전에 처음 왔던 방콕이 생각날 정도로 붐비긴 하네요. 다만 정말 한국인이 없다. 왜지? 내가 이렇게 말하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제 쟤 뭔가 유튜버인가? 한국인 유튜버인가? 하고 슬쩍 돌아보는 한국인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보이기로는 죄다 서양 아니면 중국인? 그렇게 느껴져요. 한국인들은 멀리서 봐도 한국인인 게 느껴지거든. 지금 제가 가는 곳은 미슐린에 선정된 쌀국수를 먹으러 갑니다. 그래도 중국과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점이 좀 많은 게 태국이긴 해서 정체성은 이미 태국인으로 굳어졌긴 했지만, 나름 좀 중국적인 문화와 식문화에도 중국적인 부분들이 좀 남아있는 편입니다. 저 골목을 보니까 마리화나도 파네요. 역시 태국이 지금 마리화나가 합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옛날에는 너무 무분별하게 길거리에서 대놓고 팔았다면, 지금은 조금 구석진 곳에서 파는 느낌이 나름 자중하고 있는 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사실 이 차이나타운이 과거에 중국계 이민자 커뮤니티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이미 중국계 태국인들은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전부 다 상실을 했습니다. 언어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전혀 지키고 살지 않아요. 다른 나라의 차이나타운 같은 경우는 아직도 중국어로 자기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들어 소통하고 자기들끼리 거래하고 독자적인 커뮤니티를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사실 태국에 있는 화교들은 화교가 아니라 화인이라고 봐야 됩니다. 화교라는 거는 중국 국적을 버리지 않고 해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화교라고 부르는데, 화인은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넓은 범위의 개념이에요.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든 국적이 어떻든 중국에서 뿌리 내려져 온 모든 사람들을 화인이라고 부르고, 지금 이 태국에 자리 잡은 중국계 태국인들은 화인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한 30분 걸어 다니고 있는데 진짜 한국인이 없네요. 왜 이렇게 한국인이 없지? 제가 찾던 곳입니다. Hello, one kueh chap, small size, one person. 오케이. 여기 이제 미슐린 선정된 쿠에이 쩝이라는 태국식 쌀국수 맛집. 와, 여기 한국인 되게 많은데 한국인이 하나도 없네. 어우 씨. 오케이. No? 방금 합석을 제안하려다가 대차게 까였습니다. 오케이. 땡큐. 이 안쪽까지 들어와 보는 건 처음인데 아주 로컬스럽네요. 그래서 아무튼 정리하자면은, 사실상 이 방콕 차이나타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차이나타운이랑 거리가 멉니다. 중국인들끼리 자기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아직도 중국어를 쓰고, 실제 중국 본토에서 남겨놓은 가족들이나 친척들, 거래처들과 거래하면서 나아가는 게 원래 차이나타운의 개념이었다면은, 이미 중국계 태국인들은 자신들의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전부 다 버려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자기들이 중국인이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서 그들을 화교보다는 화인으로 불러줘야 된다. 그래서 뭐 사실은 다른 나라에 있는 차이나타운 같은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중국풍의 느낌이 나게 만들어 놓은 건 있지만 아무도 중국어나 광동어 할 줄 모릅니다. 와, 근데 진짜 충격적이다. 진짜 한국인들이 아무도 없어요. 한국인들은 딱 보면 알거든. 근데 없어. 네? 어디? 이렇게 이동을 해달라 해서 가족끼리 온 손님한테 양보했습니다. 와, 근데 느낌이 여기 이런 게 아주 로컬 느낌. 후에집에 나왔고요. 진짜 구성은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돌돌만 쌀국수에 튀긴 돼지고기랑 삶은 돼지고기, 그리고 돼지 내장 이렇게 나오는데, 이 국물이 무슨 맛이냐면은 그냥 매콤한 후추 국물이거든요.
맛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별거 없어 보이죠? 진짜 별거 없는 딱 그 맛이거든요. 국물에다가 오뚜기 순우추를 무지 많이 타서 매콤하게 한 다음에 미원이랑 같이 소금이랑 섞어가지고 국물을 만든 딱 그 맛이에요. 아, 좋은데? 되게 재밌는 건 이 돼지고기에서 냄새가 좀 나는데 그 냄새가 후추랑 너무 잘 어울려요. 다시 말하자면 이 맛을 완성시켜주는 게 이 돼지 꿀인내요. 아, 근데 여기가 한국인이 진짜 많이 있었던 가게인데 한국인이 왜 이렇게 없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통계 그대로 눈에 띄게 한국 관광객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먹는 이 꾸에이짭의 가격은 계란 포함해서 70바트, 우리 돈 3,000원 밖에 하지 않습니다. 뚝뚝 오케이? 카오 샐러드. How much? 400. Huh? 400? 150. 100. 뭔 400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차이나타운에서 밥 먹고 이렇게 코코넛 스무디 사고 마시고 가면서 톡톡했습니다. 아니 진짜 오고 가면서 농담이 아니라 단 한 명의 한국인도 보지 못했어요. 제가 여행을 많이 다녀서 딱 보면 한국인인 걸 바로 알 수 있거든요. 특히 이 방콕과 같은 여행지에서 한국인들이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를 너무너무 잘합니다. 근데 이렇게 안 보인다는 거는 진짜 한국인 관광객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으로 방콕에서 그래도 제일 유명한 관광 스팟인,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카오산 로드로 갑니다. 당연히 거기는 배낭여행객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더 많지만 그래도 거기에 젊은 한국 사람들이 꽤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직접 가보고 그 분위기는 같이 즐겨봐야 되지 않겠어요? 원래는 툭툭을 잘 안 타는데 보시면은 길이 엄청 막혀요. 그래서 일반적인 택시 같은 걸 타면은 더 막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툭툭을 오랜만에 탔는데 그냥 탄 건 아니고요. 그랩으로 오토바이와 차량 카오산 로드까지 가는데 얼마가 드나를 검색해보고 그 사이에 맞춰가지고 지금 100바트를 불렀습니다. 근데 시작할 때 400바트 부르면 좀 개오바잖아. 어차피 20분 타고 가는데 이렇게 바깥 구경하면서 갈 수 있는 것도 툭툭만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말 미친 듯이 오랜만에 카오산 로드에 왔습니다. 아, 설레는군요. 아주 옛날에 제 젊은 날에 와보고 기쁨을 금치 못했던 그런 곳인데 제가 지금 이 지역에 와서 설렌 건지 아니면 내 젊었던 그때가 떠올라서 행복한 건지 좀 행복하네요. 근데 방금 한국 남자로 딱 보이는 친구 2명이 여기 앞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만큼은 그래도 아직 한국인들이 좀 있구나 라는 생각? 인데 아, 이게 카오산이야? 오늘 일요일인데 사람이 이렇게 없나? 원래 여기서 이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차 있어야지 카오산인데 이거는 조금 카오산도 역시 관광객 감소의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네요. 이게 맞아 이거? 제 젊은 날 그때의 추억은 진짜 추억으로만 남았군요. 온갖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술 마시고 그래야 되는데 와, 손님이 없구만. 진짜 없네. 그땐 진짜 자리가 없어가지고 춤추다가 길거리에 삐져나와가지고 길거리에서 막 사람들끼리 춤추고도 그랬는데 이게 맞나? 아니 호객분들이 손님보다 많으면 어떡해. 이게 맞아? 여긴 그래도 좀 있네. 근데 동양인으로는 보이는 사람이 없고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야. 아, 괜찮아. 다 서양인들이네요. 한국인들은 거의 없고 지금 손님들도 마사지 가게 손님들 다 서양인들이네. 나만 모르게 비밀스러운 곳에서 놀고 있는 건가 한국인들은? 아, 여기 이런데 사람이 아주 가득했는데 아니 발리딜 팀이 없었는데 지금 뭐가 이렇게 호객꾼이 훨씬 많은 상황이네요.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괜찮아 해피걸로 안 해. 해피걸로는 불법이에요. 야, 괜찮아. 야. 예, 나 이렇게 안녕. 괜찮아요. 예. 이 정도로 관광산업에 타격을 받았나? 옛날만치 못하네 카오산도. 제가 본 한국인은 아까 초입에 캐리어 끌고 온 한국인 2명 팔고는 지금 보이지가 않네. 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카오산 끝났다. 큰일이다 큰일. 벌써 카오산 로드 끝에 왔는데 뭐 없습니다. 결국엔 이게 전부네요. 와, 진짜 끝에 다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카오산 로드 끝에 다 왔는데 참 충격적이네요. 카오산도 진짜 예전만치 못하구나. 아무튼 저는 오늘 이렇게 과연 얼마나 지금 태국의 관광산업이 많이 저물었고 특히 한국인들이 많이 찾지 않고 있는지 좀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분쟁에 대한 안전 불확신
이것도 영향을 미칠 거고, 작년 초에 비해 20%나 증가한 태국 바트화. 뭐 그 태국 바트화가 증가한 이유도 사실은 뭐 원화가 많이 약해져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이유를 통해서 지금 태국 관광객 수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줄어든 게 지금 한국인이라고 하는 걸 듣고서 이렇게 태국 방콕의 주요 관광지를 돌아봤는데, 와 진짜 그냥 대충 보기만 해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네요. 제 옛날에 그 젊은 날에 카오산에서 태국인, 한국인, 일본인, 미국인 할 것 없이 다 어울려 놀던 그런 분위기가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태국이 이제 발등에 불똥 떨어졌는지 이제서야 관광객들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태국 내 국내선 비행기를 무료로 풀겠다 뭐 이런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과연 잘 먹힐진 진짜 모르겠습니다. 과연 관광객이 많으나 관광객이 적으나 제 입장에서는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관광객이 적으면 적은 만큼 여유를 즐기면서 여행할 수 있고, 관광객이 많으면 많은 만큼 더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외향적으로 놀 수도 있는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태국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좀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루 태국 방콕 시내에 있는 여러 관광지를 둘러봤고, 결론적으로 태국 관광산업 예전받지 못하다 라고 정리 내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